유시민 욕 안 하면 수박이다? 당원 눈치 보느라 궤변만 늘어놓은 정청래의 회피, 그리고 모두가 말렸던 유시민 영상을 굳이 내보낸 진짜 이유! 전당대회를 발칵 뒤집은 진실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루는 게 이게 옳은 일인지 조금 고민이 됐었는데 우리 그 PD가 이거 안 다루면 너는 불공정한 거지. 네네. 하면서 나한테 이거 무조건 다뤄야 된다고 해가지고 뭐죠? 준비를 한 겁니다. 유시민 작가의 불금쇼 출연. 누구는 이제 유시민 작가를 향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애정어린 충언이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누군가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저주라고 평가를 합니다. 관련해서 어제 토론회에서 김민석 후보가 묻고 정청래 후보가 답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건 좀 매부쇼와 좀 관련이 있어가지고 이제 가급적이면 좀 안 다루려고 했는데 우리 저 PD가 네가 그러니까 조불쇼 얘기 듣는다고 나한테 PD가 그래가지고 이거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최근에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을 일개 그룹의 수장이라고 지칭해서 사실은 당과 국가와 대통령을 모독하고 국민을 모독하고 더구나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랬듯이 필패론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한마디도 못하는 노코멘트를 하는 지도부나 당대표가 과연 가능한가? 그러면서도 내가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너무 표만 계산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김민석 후보께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4, 5년 관계 속에서 대화를 많이 하셨다는데 저는 단연코 제가 더 많은 속 깊은 대화를 가장 오래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민석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이 될 때도 이재명 당시 대표가 저랑 상의를 했습니다. 누가 수석이 되는 게 좋겠냐. 김민석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조언을 드렸다는 말씀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십자가 밟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욕하면 친명이고 욕 안 하면 뭐고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김민석 후보가 유시민 작가를 비판하지 않으면 이 반명이다. 뭐 이런 이제 발언을 한 것에 대한 표현을 이제 십자가 밟기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유시민 작가님 정치할 때도 이제 취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장관 계실 때도 뵀었고 했는데 매부쇼 나온 것도 보고 다른 이제 방송 한 것도 쭉 다 봤어요. 풀로 다 봤는데 그분이 쓰신 용어 중에 뭐 필패 물론 뭐 앞에 수식어도 있고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건 좀 용어가 세네. 저런 표현까지 안 했으면 어쩌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유시민 작가님이 그럼 예를 들어서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님을 진짜 많이 저는 위한다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분명히 꼭 성공해야 된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다는 뭐 제 느낌이니까요. 제 생각인데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유시민 작가가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을 지금 무슨 뭐 비판하고 그리고 또 지금 정부가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게 된다고 해서 아까 앞서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유시민 작가가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을 돕고 문재인 대통령을 돕고 이재명 대통령을 도운 거 아닙니까? 선거 과정에서도 그런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본인한테 무슨 유리한 게 있습니까? 현실 정치인이라면 모르겠어요. 이미 정치인 안 하겠다고 떠났고 글을 쓰고 있고 하는 분인데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피력을 한 건데 저는 그건 좀 과도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뭐 지금 정청래 후보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유시민 작가를 저한테 물으시는데 그럼 유시민 작가가 도대체 이럴 수가 있어 공격을 하면 친명이 되는 거고 그러지 않고 저분이 어떤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뭐 이런 부분들은 과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재명 정부 성공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모든 말이 맞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본인 생각이고 하니까 본인이 생각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또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예를 들어서 무슨 지금 현역 무슨 의원이랄지 뭐 중요한 직책을 갖고 있는 현실 정치인이라면은 이런 영향을 뭐 더 줄 수 있고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뭐 거기에 대한 비판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저는 유 작가는 지금 그냥 글 쓰는 분 아니에요? 그리고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진영에서 본인의 생각을 말씀을 하고 거기에 대해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비판을 안 하면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 대통령에 반대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또 공격을 하는 거는 좀 과하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뭐 또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라 여기에 덧붙이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서 객관적으로 우리 최영진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너는 관련이 없잖아. 최영진 평론가님. 너도 맛있네. 아 너도 의견을 좀 내. 뭐라도. 아니 뭐 지금 저기 한민수 후보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도. 생각 비슷합니다. 혹시 뭐 기자님 혹시 덧붙일 말씀?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걸 가지고 여기에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논의는 좀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 저도 뭐 그때 출연을 유시민 작가 했었죠. 출연을 했었는데 네. 유시민 작가님이 어떤 지점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상히 얘기를 했잖아요. 저 역시 전반적인 취지는 다 공감을 했는데 간혹 이제 부분적으로는 저거는 조금 세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뭐 실패를 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논의가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것 같다. 네. 예, 저주 저는 이런 표현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저주를 해서 본인한테 이득될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말 나온 김에 제가 하시죠. 한 번 정도는 내 이 얘기는 좀 네. 하고 싶다 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유시민 작가 방송을 그 편집 없이 내보낸 너는 뭐냐 최욱이. 너도 입장을 내라. 라는 요구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뭐 말을 덧붙이면 또 이게 문제가 문제를 낳고 더 커질 것 같아서 꼭 참았는데 말 나온 김에 오늘 저도 한번 좀 입장을 그러면 한번 내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나중에는 이게 이제 다 밝혀졌는데 유시민 작가가 다스베이다 나간 발언 중에 한 50%가 편집돼서 나갔다고 맞아요.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편집해도 난 딴 데 가서 또 할 거야. 유시민 작가는 어딘선가는 꼭 할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이재명 정부에도 애정이 있고 유시민 작가에게도 애정이 있는 내가 그래도 하면은 가장 좀 오해 없이 잘 전달되지 않겠어? 그런 저는 좀 확신? 뭐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방송을 내보냈다. 이렇게 좀 제 입장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 출마했나요? 이거 하도 요구를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꼭 참았어. 그런 얘기 많았죠. 진짜 많았어. 최욱 입장 밝혀라. 네, 오늘 이제 처음으로 얘기를 네. 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다른 분들에게도 또 이런 기회를 드릴 테니까 네.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오늘도 어디 그 시의원님들 만났더니 왜 출마했는가를 듣고 싶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제 기치가 출마하면서 저도 고심이 많았죠. 초선이기도 하고 지금 출마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통합과 개혁 승리의 최고인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출마 선언문을 써가면서 쓰면서 저도 이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 민주개혁 진영이 역대 선거를 저희들이 총선서 이기고 대선서 이겼지만 정말 넉넉하게 이긴 적이 있었던가 하는 생각을 제가 들었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탄핵됐을 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문재인 후보가 받은 득표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졌어. 양으로 보면. 양으로 좋죠.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군대를 선관위와 국회와 선관위를 보내서 침탈을 했습니다. 윤석열. 윤석열 전 대통령. 그래서 국민들에 의해서 저는 끌려 내려왔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고 치러진 지난해 6.3 조기 대선에서 우리 민주개혁 진영이 가장 낼 수 있는 저는 최고의 후보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우리 이재명 후보는 능력과 탁월합니다. 능력이. 정말 최고의 후보를 냈어요. 우리가. 네. 지금은 이재명 외치고 다녔습니다. 네. 제가. 그랬는데도 우리가 그리고 50%를 못 넘겼습니다. 그 얘기도 하셔야지. 단일 후보였잖아. 예. 진영의 단일 후보요. 그렇죠. 한 후보를 냈다고. 맞아요. 말을 안 끊었으면 좀 아, 좋겠습니다. 그래서 50%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돌아보십시오. 우리 민주개혁진영의 지지자분들께서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한 게 네 분의 대통령을 우리 대통령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합치면 네 분의 대통령을 배출했습니다만 딱 한 번밖에 정권 재창출을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전 그래서
단결하면 우리가 이겼지만 분열하면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을 하고 연대를 하고 단결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주당은 개혁할 때 승리했고 개혁을 멈출 때는 졌습니다. 개혁은 제가 우리 당대표도 후보도 얘기했지만 자전거 페달과 같습니다. 멈추면 쓰러집니다. 개혁이 민생이고 저는 민생이 곧 개혁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합과 개혁, 승리의 최고위원이 돼서 우리 정말 제가 사랑하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고 30년 정권 재창출을 꼭 이룰 수 있는데 제가 미랄이 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출마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당대회 그 일정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지금 충청권이 온라인 투표가 이제 어제로 끝났고요. ARS 투표는 내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게 온라인 투표가 있고 ARS 투표가 있는데 이건 뭐예요? 제가 설명드려도 됩니다. 아, 그럴까요? 네. 온라인으로 이제 카톡 같은 이제 모바일을 통해 가지고요. 카톡으로 이렇게 투표할 수 있도록 연락이 이제 옵니다. 권리당원한테는 와요. 권리당원에게 옵니다. 아. 예,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예, 핸드폰으로. 아, 해주시면 권리당원한테는 그냥 자동으로 네네. 가요. 옵니다. 근데 어. 그 카톡을 이제 바쁘시거나 아니면 못 보셨을 때 네. 이제 전화가 옵니다. 아, 보조적 수단으로 ARS 로. 전화를 해요. 그렇죠. 총 저희들이 이제 화수 목금 이렇게 뭐 나흘 하고 아. 투표할 때 그래서 못하신 권리당원들 계시면 투표를 많이 해주시고 이왕이면은 오직 당심, 오직 민심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기호 5번 한민수입니다. 네. 하도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까 자꾸 나와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하도 많이 하니까 그냥 쑥쑥 나와요, 그냥 제가. 알겠습니다. 네. 아, 우리 그 또 한민수 지지자분들이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지금 난립니다. 지금 송영길에 줄 탄 거 너무 티났다고 지금 난리 납니다. 와. 아, 그 아까 그 자꾸 저한테 그리고 네. 뭐라고 하시니까 더 그러잖아요. 제가요? 예. 뭘 물어보 했는데요? 아니 그래 뭐 나 뭐 시간 많아서 왔다 막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건들건들하지는 않았어요. 그건 아니고 저는 무엇보다 우리 매불쇼 와서 이렇게 출연하고 네. 우리 지지자분들께 사격 말씀드리는 멈춰달라고 게 한마디만 중요합니다. 해주세요. 지지자분들한테. 뭘 최욱이에 대한 네. 사격을 멈춰라 한 번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모두가 각자 알아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거는 또 안 하시네. 야, 이거 지켜보네. 와. 저는 자율권을 우리 맡겨버리네. 160만 명의 와. 우리 권리당원님들의 집단 지성을 믿습니다. 네. 일정 하나만 더 소개를 아, 해드릴까 네. 합니다. 부울경이요. 온라인 투표가 오늘까지고요. 네. 그리고 ARS 투표는 금요일과 토요일 이렇게. 음. 뭐 그 뒤는 이제 8월 달이니까 네. 소개를 안 하더라도 요거까지는 예, 소개. 권역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총 나흘인데 온라인 이틀, ARS ARS. 전화 올 때 이틀로 네. 많이 투표에 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후보 입장에서는 초반 기세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번에 이제 주말에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 아, 이거 굉장히 제가 떨리겠습니다. 어지간하면 안 떠는데요. 아, 이건 떨릴 것 같아요. 지금 떨리지는 않지만 그 순간에 이제 그 현장에서 아. 발표되는 순간에는 어. 저도 좀 긴장되지 않을까 싶고. 긴장될 것 같아. 참 이거는. 제가 한 마디 빠뜨린 거 있는데 이번에 해도 됩니까 지금 가기 전에? 지금까지 다 마음대로 하셨잖아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통합과 개혁 승리 얘기했고 우리 당원분들께 제 메시지도 드리고 현장에 말씀드리는 게 이번 8.17 전당대회가 저는 의미가 있는 게 역사적인 하나의 분수령이라 생각하거든요. 변곡점. 왜냐하면 1인 1표제로 시행되는 첫 정기 당원대회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역사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의원들께서 권리당원보다 훨씬 많은 등가를 갖고 계셨는데 이번에는 대의원들이나 권리당원이나 똑같이 1인 1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 이제는 진짜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입증하는 날입니다. 아, 당원 주권 시대. 예, 당원 주권 정당에 이번에 이제 확실하게 네. 당의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듯이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네. 이거를 입증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민수 후보였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토론회 보셨어요? 봤습니다. 아이고 좀 지루했나요? 재밌었나요? 흥미진진 어땠어요? 총평을 해보신다면. 기대 이상이었는데 그래요? 기대치가 낮았나 봐요. 제가. 아, 네. 그래서 정책 논쟁도 진행되고 있었고 네네. 보안 수사권을 둘러싼 물론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김민석
총리나 뭐 정청래 후보나 송영길 전 대표나 전부 다 보안 수사권이나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같은 입장인데 이게 계속 당내에서 노정이 되고 마치 아닌 것처럼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화, 뭐 미세하든 입장 차이를 드러내는 방식도 좋았고 그래서 생각보다 기대 이상이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전당대회가 전개된 양상을 보면은 사실상 좀 네거티브였던 데다가 뭐 숫자로 짝짓기해서 뭐 투표하고 뭐 이런 것들 위주였잖아요. 그런 것들을 당대표 후보들이 또 얘기하면서 생각보다 되게 정돈해서 진행하는구나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 후보 모두 공이 좀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세 후보는 모두 공인 아닌데. 아 그래요? 네. 아니 저는 정청래 후보께서 자꾸 비판해서 좀 그렇긴 한데 당신이 당대표 안 해봐서 그렇지. 네네. 당신이 뭐 안 해봐서 그렇지. 당신이 뭐 몇 년 동안 민주당 떠나 있어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화법은 정청래 후보가 아니라 누가 했다 하더라도 비판했을 것 같아요. 네네. 별로 적절하지 않았는데 유치하고 성숙하지 못한 태도였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있었던 게 저는 신천지 관련해서 꺼낼 것 같았거든요. 예상을 했거든요. 네네. 그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생각보다 낮은 기대였는데 또 그거보다는 좀 나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약간 구분이 되네요. 그러니까 네. 좀 정책 토론이 돼야 되고 특히 지금 국민들 걱정이 뭐 주식 같은 경우는 뭐 폭락하고 오늘은 네. 조금 안정감 있게 가지만 여태까지 뭐 9천에서 이제 5천으로 폭락하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올라갈 땐 기분 좋지만 내려갈 땐 정말 여러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진짜 국민이 뭘 원하고 있고 국민이 네. 어디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피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적어도. 송영길 대표가 그 얘기를 정확하게 물었고 네. 뭐 김민석 총리께서는 이제 원래 총리였기 때문에 막 시원하게 막 그거를 정부 비판하는 방식으로는 안 했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 대한 공감대를 모아줬고 해결하자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근데 네. 그런 얘기들이 만약에 토론에서 쭉 빠지고 보안수사권 1인 1표제 뭐 이런 것들만 채워줬더라면 사실 국민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사안들 위주로 갈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직구준 질문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괜찮습니다. 세 후보를 평점을 주세요. 10점 만점. 네. 자, 누구부터 주시겠습니까? 송영길 대표 송영길. 10점은 일단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네. 오만해 보이기 때문에 네. 7점. 오, 네, 70점. 네. 그다음에 그 김민석 총리 6점. 6점. 정청래 대표 3점. 3점. 네. 오, 송영길이 1등이시네요. 그 방금 말씀하신 앵커께서 네. 말씀하신 그 최대 현안, 국민적 현안인 주식시장 문제라든가 네.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꺼내서 우리 당 지도부가 다음에 8월 17일 이후에 구성이 되면 뭐부터 해야 되는지에 대한 화두를 던져줬다는 점에서 제일 높게 드렸고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봤다. 그다음에 정청래 후보보다 곱하기 2를 점수를 받은 김민석 후보는 뭘 잘했습니까? 김민석 후보는 이를테면은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꾸 뭐 어디 나가 있었다 어땠다 네네. 이런 얘기들을 해서 뭔가 모호한 얘기들을 유치하게 돌파하는 방식이 있었다고 하면 김민석 총리께서는 명확하게 지금 당의 분열 사안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 2, 3주 다뤘던 유시민 작가가 했던 코멘트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일단 드러내놓고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그게 반드시 김민석 후보한테 유리한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네네. 왜냐면은 저희 당 지지층이나 당원들 중에서는 유시민 작가나 김어준 씨나 이렇게 동의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라 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은 다음 당 지도부의 태도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약간 박한 평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일 수도 있고요. 정청래 후보는 3점을 주셨는데 극가닥은요? 네, 그 까닭은 제일 큰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상대 후보가 제기하는 질문에 대해서 내용과 논리적 정합성으로 반론하는 게 아니라 네네. 뭐 정체성 정치 비슷하게 약간 비아냥도 하고 너 몰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네. 10몇 년 동안 당 밖에 있어서 넌 모르는가 본데 이거는 논박이 아니잖아요. 네네. 이를테면 남성 여성 젠더 관련해서 뭔가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넌 남자라서 몰라, 넌 여성이라서 몰라. 이건 올바른 태도는 아니죠. 네. 심지어 여당의 지도부에 도전하고 있는 분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유시민 작가가 정부 비판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십자가 밟기라고 표현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유시민 작가가 신도 아니고 네. 십자가 밟기를 하는 건 아니죠. 저도 십자가 밟기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되겠다는 분으로서
그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 실패 안 한다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이재명 정부가 위험하다 하면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위험하다고.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십자가 밝기로 뭐 성역처럼 얘기를 하시니 그건 토론에서 다룰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밝기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지금 저희가 세 번째 싱크로 준비하긴 했는데 네. 그 대목을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보시고 네. 다시 오시죠. 네. 더구나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랬듯이 필패론,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한마디도 못하는 노코멘트를 하는 지도부나 당대표가 과연 가능한가? 그러면서도 내가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너무 표만 계산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김민석 후보께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4, 5년 관계 속에서 대화를 많이 하셨다는데 저는 단연코 제가 더 많은 속 깊은 대화를 가장 오래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민석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이 될 때도 이재명 당시 대표가 저랑 상의를 했습니다. 누가 수석이 되는 게 좋겠냐. 김민석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조언을 드렸다는 말씀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십자가 밟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욕하면 친명이고 욕 안 하면 뭐고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우리 정 후보께서 대표에 나가실 때나 또는 여러 가지를 하실 때 당연히 저도 많은 추천을 했었죠. 근데 그것은 십자가 밟기라고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데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또 약간 십자가 밝힌 저 후미에라고 일본에서 에도 시대 때 한 거거든요. 이렇게 금속판 예수 얼굴 하면 그걸 밟아라. 안 밟거나 뭐 망설이거나 그러면 너 기독교 신자 아니냐. 그래가지고 물고를 두고 죽이고 그랬던 건데 얘가 맞나요, 저게? 동문서답입니다. 김민석 후보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유시민 작가 욕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네. 유시민 작가 개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아니라 유시민 작가가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평가한 부분 그리고 예단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거거든요. 그러면 동의하면 동의한다라고 한다든가 동의하니까 바꾸자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다든가 그럼 비판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런 얘기들은 노코멘트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 물은 건데 십자가 밟기 하지 말라는 것은 유시민 작가가 뭐라고 하든 간에 어떤 평가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성역입니까? 아니, 그건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하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성역이냐 또 심지어 신이냐. 아니, 유시민 씨가 예수님이냐 하는 것도 의문인데 또 하나는 그 그림 밟기, 십자가 밟기라는 걸 속칭 하면 안 하면 죽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도 막부에서 그렇죠. 죽여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건가? 정청래 후보는 유시민 씨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 자기가 죽나? 이게 무슨 의미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거에 더해서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에 더해서 저 질문을 하는데 내가 대통령의 속내를 더 잘한다. 4, 5년 동안 뭐 같이 많은 얘기를 나눴고 이거 동문서답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물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얘기가 아마 정청래 후보한테 불리하게 작동한다고 느꼈나 봐요. 뭐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이를테면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해버리면은 이제 강성 지지층이 브루투스 너마저 하는 거죠. 너 우리 편 아니구나. 왜 뭐가 동의 안 되는데 어. 지금 이재명 정부 위험하다고 나도 네. 판단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고 뭐 그렇다고 그러니까 동의를 해버리자니 이재명 정부 진짜 반명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당히 저런 식으로 뭉개고 넘어갔는데 지도자의 태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도자 이전에 저건 논리가 일단 아닙니다. 네. 문서답이고요. 그다음에 십자가 밟기라는 표현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종교적 언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저 기독교인들은 다 박해당하고 이런 네. 역사가 있는데 그걸 빗대서 얘기하는 건 정말 부적절합니다. 아니 그리고 또 왜냐하면 저게 어떻게 들리냐면 준비한 멘트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적어 온 거예요. 네. 어떻게 저런 걸 적어왔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이런 부분은 있어요. 제가 저 표현을 쓴 적이 있긴 한데 유시민 네. 작가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께 대해서 저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도 공과 과가 분명히 있고 공과 과는 이제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난을 하지 않으면은 뭐 이게 친명이 아니고 반명이고 이거는 십자가 밟기처럼 가는 거다. 네네. 비유하자면. 네네. 그래서 친문 세력들도 문재인의 부채와 자산을 엄정하게 평가해서
자산은 자산대로 승계하고 부채는 부채대로 감당해야 된다. 이럴 때 쓰는 적은 있어요. 아니 저는 그리고 평론가의 말과 당대표 후보의 말은 다르죠. 예,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십자가 밟기라고 표현하려면 이런 식의 어떤 그 논거들을 대면서 비유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저거는 너무 안 맞는 게 유시민 작가 욕하는 게 십자가 밟기라고 해버리면 그럼 유시민 작가 무슨 말이든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또는 유시민 씨를 욕해라가 아니라 개인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사람들이 요구는 유시민 씨가 욕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킴이 도움이 끝까지 의리를 지킬 사람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뭔가 언급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지키기 차원에서 언급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한 거 아닌가요? 그런 거죠.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네. 유시민 작가 개인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유시민 작가가 옳은 말을 하면은 옳다고 생각하는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 타당하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하면은 논거를 대면서 제 생각으로 반론을 하는 거잖아요. 유시민 작가가 했던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나 전망은 부적절해요. 제가 봤을 때는 논증도 아니고요. 그러면 당대표 입장에서 그러니까 당대표를 도전하는 입장에서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유시민 작가를 욕하라는 게 아니라 유시민 작가가 말씀하신 그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물은 건데 노코멘트를 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닌가? 최고위원 중에 수석이 되는 건 네. 지명하는 겁니까? 저도 그게 되게 거슬렸어요. 네. 당원 주권주의를 우리 당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정치인 한 명 딱 꼽으라면 그건 정청래 그러니까. 후보일 겁니다. 네. 근데 김민석 총리는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서 최고위원이 됐는데 저 뉘앙스는 마치 자기가 그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해서 된 것처럼 그게 뭐냐고요. 아니 그 임명직이냐는 거죠. 예. 제가 묻는 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당원들의 선택에 따라서 된 네. 건데 자기가 추천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것이며 추천 안 하면은 김민석 그 최고위원은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는 최고위원이 못 된 것이며 논리적으로 하나도 맞지도 않고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방향이랑도 안 맞아요. 당원 주권주의라고 했으면 당원의 선택에 따라서 됐다고 해야지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됐다는 것처럼 뭐라고 1인 1표제 폐지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개파 정치의 종말이라고 했죠, 분명히. 네. 이제 개파 정치 없다. 당원들이 다 정리한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저 인식은 대체 뭐냐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해야 한다면 이런 것 같아요. 나는 너를 위해서 좀 봐주기도 하고 너에 대해서 덕담도 하고 그랬는데 왜 나한테 이런 뜻인가요? 뭐예요? 아니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 잘 안 들려요. 무슨 의미죠? 저도 잘 안 들립니다. 나도 대통령이랑 이렇게 가깝고 네. 나도 대통령이랑 이렇게 가깝고 당신이 대통령 근처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일기의 최고위원이었던 일기 맞나요? 그때 내가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그런 건데 네네. 당신이 대통령이랑 엄청 가깝고 내가 먼 것처럼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저는 들렸어요. 네네. 근데 매우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는 부적절한 얘기들의 향연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